주요 철강사들이 올해 타이타늄 등 고부가 가치 강의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 시장이 올해 첫 경매를 시작한 가운데 9월에는 채소 도매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대개철을 맞았지만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올라 관광객과 상인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농산물 도매 시장이 오늘 초매식을 갖고 과일 등 농산물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채소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 9월부터는 채소 도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요란한 마이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새해 첫 과일 도매. 첫 거래에 성사된 품목은 사과로 보통 한 상자에 4, 5만 원 선이지만 전통에 따라 이날 첫 경매는 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에 등록된 중도매인은 3개 법인의 48명, 경매사는 한 법인의 2명씩 모두 6명으로 이들이 연간 2만 7천여 톤의 과일을 유통시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없이 농가에서도 좋은 값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거래액은 3년 전 535억 원에서 지난해 553억 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죽도 시장에 있는 농협 채소 공판장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10여 명의 채소 중도매인들이 10년 넘게 이전을 거부했으나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자 이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7억 원을 들여 건물을 증축한 뒤 오는 9월쯤 채소 공판장을 이전하면 경매 매출이 연간 7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일 사러 온 사람들이 채소도 함께 이렇게 장을 봄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농산물 가운데 지역 농산물 매출액은 10%선 경작 면적이 적어 대부분 소매로 거래하기 때문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까지는 과일 시장 기능에서 올해는 채소 시장 기능이 더해져 새로운 발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신년 기획으로 다시 시작이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지역 경제 근간인 철강업계가 올해 고부가가치 철강제로 어려움을 돌파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 연초부터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올해 주요 화두는 구조조정 등 혁신과 철강사업 고도화, 미래 성장 엔진 준비 등입니다. 저수익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철강사업 고도화를 통해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타이타늄과 마그네슘 등 경량 소재 연구 개발에 4,3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아르헨티나에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합니다. 포스코형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리튬, 양극재용 고순도 니켈, 2차 전지, 양음극재 등 에너지 소재 사업을 그룹 성장의 큰 축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고강도 H형광과 고성능 내진용 철근 개발을 마친 현대제철은 올해 고부가 철강제 생산과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 등 경량 소재 R&D에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우유철 부회장은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고강도 경량화 소재 등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조기 졸업하고 브라질 제철소를 가동한 동국제강은 올해 재도약을 위해 책임 경영과 미래 경영 등 5개의 핵심 경영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산 10만 톤 규모의 컬러 강판 생산 라인을 준공하는 등 독점적인 철강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올해 주요 철강사들이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면서 수익성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원료 가격 상승과 신흥국 수요 증가로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2에서 5% 증가하고 원부자재 수요 확대로 수입도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제 단가 상승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전체 철강제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았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 대게가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은 대게를 비싸게 판다고 오해를 하고 선뜻 사 먹기가 쉽지 않으면서 덩달아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저기 피어나는 흰 연기와 구수한 대게 냄새가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 구룡포 대게거리. 관광객들은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해보지만 선뜻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북동 해안의 효자 상품 대게가 제철인데도 어획량이 크게 줄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비싸가지고 좀 옛날 같으면 막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옛날에는 한 2, 30만 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한 4, 50만 원 먹어야 좀 먹을 수 있고 좀 비싸서 조금. 일반 식당에서 예년 같으면 한 마리에 8,000원에서 10,000원이던 대게가 지금은 2만 원에서 3만 원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차고 단맛이나 최고로 꼽히는 박달대게는 한 마리에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에는 뭐 한 마리 뭐 10,000원, 15,000원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게값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또 찾아가는 그 가격은 또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만약에 입찰을 가격이 사면은 저희들도 뭐 좋게 뭐 소비자들 많이 남겨줄 수 있는데. 대게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포획으로 해마다 어획량이 줄면서 10년 전인 2007년보다 무려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7년 4천여 톤이던 대게 어획량은 2010년 1,800여 톤, 2013년 1,500여 톤으로 급감했으며 2015년에는 1,600여 톤에 머물렀습니다. 포항해양 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은 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구속자도 16명으로 4배나 많았습니다. 해경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대게나 암컷 대게 불법 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영덕 요금소가 현재 2곳에서 추가로 2개가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영덕군은 현재 설치된 2개 요금소 외에 추가로 하이패스를 포함한 요금소 2개를 정식으로 더 설치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지난 연말 개통 이후 새해 들어 현재까지 동해안 관광객이 크게 몰리면서 영덕 요금소에서 극심한 혼잡이 계속되고 있고 정체로 인한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포스코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포항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는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한데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인근 상인과의 상생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항의 상징인 철강타워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상가가 밀집한 이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 제3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데 이어서 제4공원에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60억 원을 투입해 이동 3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한 포항시는 이동 4공원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4공원 공영주차장도 제3공원과 같이 지상은 어린이 공원으로 지하는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예산 30여 원이 더 확보되면 내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를 앞두고 미리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단지는 물론 나홀로 아파트 같은 소규모 단지까지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은 물량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며 평균 0.02% 떨어져 지난달 초 반짝했던 반등세가 2주 만에 꺾였습니다. 앞으로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1분기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며 한동안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측정을 시작한 이후 5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결과를 보면 4개 등급 가운데 강원, 서울, 제주 등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전남, 울산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번 겨울에도 스포츠 동계훈련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계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이루어지며 축구와 태권도, 야구 등 3개 종목에 걸쳐 189개 팀 3,700여 명이 경주를 찾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동계훈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와 경기장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포항 554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 등 3건을 유형문화재로 포항 고석사 석조열의 좌상 등 3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54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은 18세기 중후반 경북 남부지역 조각승들의 활동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고석사 석조열의 좌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돼 현존하는 유일한 의자에 앉은 형태라는 점에서 신라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유형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가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지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 700점과 도 지정 1,333점 등 모두 2,033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짧았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먼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많이 뿌였습니다. 바로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많이 거치긴 했지만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먼지 안개는 다시 끼겠습니다. 몸에 와닿는 불편이 크지 않아서 미세먼지의 위험성 간과하게 되는데요. 겨울철 미세먼지에는 봄보다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과 뇌졸중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1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내일 구름만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6도, 독도 8도, 한낮 기온 울릉도가 8도, 독도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7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청 직원 500여 명은 새해를 맞아 단체로 삼계탕을 먹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포항시는 연이릅 학전리에 거점 제독 시설을 운영하고 중점 방역관리지구인 흥해 성공농장에 주 3회 소독을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현재 500여 농가에서 62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고 AI 발생으로 전국에서는 지금까지 63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3,032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겨울방학 동안 원전 주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60명의 대학생 멘토가 월성과 한울 등 4개 원전 주변 660명의 중고생들에게 초중고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학습과 진로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통해 2,200여 명에게 교육 기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2차 전지 음극재 5호기 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증설되는 5호기는 연간 2,000톤 생산 규모며 이로써 포스코 캠텍은 하반기부터 연간 8,000톤 생산 체제를 확보하게 됩니다.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말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사회적 책임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포스코 베트남은 통상자원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주최한 베트남 투자준출 한국기업 사회책임 경영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포스코 1% 나눔재단과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 청장상을 받았고 포스코건설 미얀마가 미얀마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인증심사에서 경주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직장 어린이집 등 가족 친화형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